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월간 암흑에. 오늘은 지난번엔 스페셜 게스트로 한번 나오셨는데 언제 다시 나오느냐 그분.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고정으로 당장 가자 뭐 이런 의견도 상당히 많이 들어온 그분. 유인태 전 의원, 유인태 전 수석, 월간 유인태로 다시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 예측을 지난번에 하고 하나 하고 가셨던 게 그 청와대 정무수석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여쭸어요. 네. 청와대 안에 있는 국회의원 출신 중에 굉장히 괜찮은 분들이 많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예측도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네. 그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전병헌 수석처럼 그렇게 중진이 수석을 맡는 게 그게 조금 비정상이었고요.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의원들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꽤 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끌어올려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한병도 정무수석, 한병도 전 의원이 정무수석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한병도 수석까지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그때 말씀하셨던 거예요, 월간에서? 전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봤죠. 두 명? 네. 한병도, 한 명은 누굽니까? 저기 백원우. 백원우. 그래도 뭐 소위 이제 쭉 친노라고 해야 그게 이제 저 남들이 좀 끈끈한 게 있을 거다. 좀 신임이 좀 있을 거다. 근데 이제 그 백원우는 지금 뭐 민정비서관으로 있잖아요. 그 역할도 뭐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양이고. 근데 이제 정무수석은 좀 이렇게 대인 관계가 부드러워야 되는데 백원우 보다는 한병도가 좀 더 부드럽죠. 지금 백원우 의원 듣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괜찮아요? 그분도 인정? 뭐 같은 여기서 이제 부드럽다 하면 야당 쪽에서 그렇죠. 야당을 상대해야 되는데 그렇죠. 야당과의 관계도 사실은 중요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한병도 전 의원이 수석으로 이번에는 하여튼 끌어올려지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 예측하셨군요. 예측대로 된 거네요. 그래요. 예. 이렇게 지난 월간에서 많은 화제를 뿌렸습니다. 오늘 더 기대가 되는데요. 국민의당.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얘기. 안철수 대표가 전격적으로 통합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를 하자고 했고 승부수를 그야말로 던졌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어제 전당원 투표를 당무위원회에서 가결을 해버렸습니다. 통합 반대파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건 불법이다. 거세게 독재다란 얘기까지 나오면서 반대하는데도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이제 정상적인 절차라고 그러면은 전당대회를 여러 가지 전당대회에서 이제 통합을 의결을 하냐, 뭐 부결하냐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최고 그렇죠. 의결 기구인데 전당대회를 이제 소집하고 이 안건을 붙이기 위해서 이제 당무회를 열어야 되는 건데 전당원 투표제라는 게 일종의 그 준 여론조사 비슷한 건데. 준 여론조사. 네. 근데 저거는 정당의 통합과 같은 이 중대사를 그걸 왜 하는지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저거는 절차적으로 있을 수 없는 아주 부당한 절차다. 그 한번 여론조사를 한다는 걸 이제 그러는 모양인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전 정말 중도의 제3정당이 좀 아주 잘 가기를 바라는 게 지난번에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정치. 야당이 튼튼해야 여당도 잘 되는 거다. 그게 중요한데 나는 안철수 대표가 물론 뭐 정치 경력이 짧은 사람이긴 하지만은 저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거는 과거에 그야말로 제왕적 총재라고 하던 김대중 총재 같은 경우 이제 저는 그때 뭐 반발하고 안 따라갔지만 새정치국민의 신당을 창당할 때 처음에 많은 의원들이 그때도 총선을 앞두고 분당은 안 됩니다 해서 분당 반대가 훨씬 많았거든요. 참 몇 명씩 불러서 또는 개별적으로 불러가지고 그렇게 설득을 한 연후에 결행을 하지요. 그때는 되게 힘이 센 총재였는데도. 그럼요. 사실 뭐. 하나 다 설득을 아니, 그때 그 양반 도장 들어간 공천장 가지면은 그냥 쉽게 당선되는 애가 몇십 개가 있는 분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을 들여서 결국 신당 창당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안철수 대표가 안철수 현상이 한참일 때 그런 신기루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가 조금
이렇게 서두르지 말고 예. 바른정당하고 우선 정책 연대를 같이 하는 공통 분모를 찾는 정 타협을 점을 찾기 어려우면 그때는 또 연대를 하는 과정에서 예. 소위 구동존이라고 같은 걸 구하고 다른 건 다른 대로 놔두고라도 연대를 못할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과정을 좀 거치면서 우선 정책 연대부터 시동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게 어느 정도 좀 순조롭게 가면 지방선거 때 선거 연대까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이고 이 통합이라고 하는 거를 예. 저렇게 밀어붙이는 거는 안철수 대표가 현재 처음에 그 신기루 같은 안철수 현상이 생겼을 때 그 지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치더라도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아 그때라고 치더라도 안철수 막 바람이 전국에 몰아붙이던 그때라도 안 돼요. 그러면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 행위라는 게. 그럼 왜 그러는 겁니까? 지금 그럼 왜 이렇게 몰아붙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뭘 몰라서 저러는 거죠. 이게 역시 경륜이 짧다고 하는 게 저런 데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얘기합니다. 지방선거가 코앞에 있고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면 지금의 지지율보다 훨씬 올라간다는 여기 증거가 있다. 데이터가 있다. 항상요. 제3당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 기성 이 두 정당에 대한 실증이 있어요. 그런 국민들이 꽤 있어요. 그래 나온다 그러면 항상 그 당이 기본적으로 한 10몇 프로 먹고 들어가는 게 있었어요. 새 당이 나타난다 하면? 신당이 좀 참신해배고 이러면은 옛날에 그걸 한때는 바바리 코트 현상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게 바바리 코트예요? 서울시장 조순 시장이 처음 나오고 저쪽에 두고 나올 때 박찬정 정 의원이 바바리 코트를 입고 나왔을 때 처음에 여론조사에서 1등을 달리다가 대단했죠. 그 바바리 코트. 무소속으로 나오는 제3 세력 말하자면 신선한 인물. 새로운 인물이 막 바바리 코트를 휘달리면서 나오면은 일단 열광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먹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먹고 들어갔다가 이제 선거 전이 되면 이게 나중에 이제 안 보여요. 누가 가서 그러다 백화점 가서 물건을 살 때 저것도 마음에 들고 몇 개 골라 찍어 놨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2개로 압축을 해서 요거 중에 요거 아니면 요거다 이러잖아요. 요거 중에 요거는 1당 아니면 2당으로 간다. 처음에는 새로운 것도 눈에 들어왔다가 마지막 추릴 때는 또 다시 익숙한 것으로 간다. 원래 하던 것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바른정당하고 합치면은 여론조사 얼마나 왔다. 난 이게 얼마나 순진한 그런 논리 가지고. 순진한 거다. 아니 저는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일단 전제는 깝니다. 그래서 유인태 전 의원은 야당이 잘 돼야 된다. 3당이 잘 돼야 된다. 이 지론을 갖고 계세요. 근데 저렇게 서투르게 저렇게 서둘러 가지고 지금 일을 그렇게 망치고 있는지 안타까워서 그러면은 제가 지금 아주 결론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통합 그래서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이제는 결국 문패 싸움으로 간 거 아니냐. 문패 싸움은 뭐예요? 국민의당 간판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 지금 서로 나가라고 하고 있거든요. 서로 나가시오. 합당하려면 나가시오. 아니 당신들이 나가시오. 근데 이제 비례대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서로 이른바 합의원을 한다 그러면 비례 부분에서 제명을 시켜주면 되거든요. 비례의원은 제명당하면 의원직을 가질 수 있고요. 자기 발로 나가면은 의원직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런 합의원 과정에서 집하고 간판 다 줄게. 그 대신 비례라도 어떻게 좀 해달라든지 등등의 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저런 식으로 지금 할 거면은 통합을 하겠다는 분이 주고 나오는 게 위자료 좀 넉넉히 주고 그러고 합의 이혼해라. 그게 정당사에서 보면 최소한 관행이고 예의라고 봐요. 나가겠다는 사람이 위자료 넉넉히 주고 집도 주고 이러고 나오는 게 순리가 아니겠는가. 그동안 되게 그래왔어요. 그래왔다. 이게 부부랑 비슷하네요. 부부 사이라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결국 갈라질 거 같이 못 살 거라고 보세요? 글쎄, 그러니까 저걸 운반을 잘 했으면은 저 안철수 대표가 좀 경험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했었으면 모르는데 그런 절차 하나도 없이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은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면 뭐 마치 저 합쳐야 될 유승민 대표가 뭐 햇볕 정책을 마치 포기하라는 그렇죠. 이제 발언을 하고 다시 이제 아니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햇볕 정책을 디스하는 듯한. 뭐 마치 그 호남에만 지역주의가 있는 것 같은. 예. 뭐 사실은 영남 지역주의가 더 원조인데. 뭐 어쨌든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령 통합을 해서 중도로 간다 그러면 이 화개장터쯤에서 만나야 이게 중도로 오는 건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선진강 건너 지금 안철수 대표가 저쪽 진주 쪽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 느낌이. 화개장터쯤에서 만났어야 되는데 너무 한 번에 날아갔어요, 그냥. 글쎄, 그러니까 그건 오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 그쯤에서 해야 이게 중도, 우리가 중도 통합이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텐데 예. 지금 느낌은 그냥 진주 합천쯤 넘어간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러면은 갈라질 수밖에 없고. 지금 상황은 이제 그렇게 온 거 아닌가? 정말 나가고 싶은 쪽이 결국은 주고 나와야 될 거다. 문패를 집을 주고 나와야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그러지 않으면 이제 더 몰골을 사나운 몰골을 보여야 돼요. 뭐 전당대회에서 뭐 틀림없이 저렇게 되면 이제 뭐 강목에 뭐 온갖 이제 추태들을 보일 거예요. 머리채 잡고 싸우는 정말 보여서는 안 될 장면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전에 합의해라. 그 말씀이세요. 갈라질 때라도 조금 보기 좋게 갈라지는 게 이제는 뭐 전 잘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너무 이 서두르는 통에 중도 정당의 전도가 이제는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 후에 자유한국당과도 통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은 뭐 완강한데 통합이 아니라 뭐 생각은 그러겠죠. 그쪽이 그냥 제대로 된 저기 인물이 없고 하니까 리더십도 없고 하니까 뭐 이쪽으로 이제 자기네가 흡수하겠다. 하겠다는데 지금은 펄쩍 뛰고 있지만은 뭐 지금 되게 구상하는 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라고 해야 되고 중도 보수 대통합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뭐 다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본인은 뭐 자유한국당하고는 뭐 말도 꺼내지 말라고 지금 뭐 그러고는 있지만 안철수 대표는 그렇게 말하는데요. 또 최측근인 송기석 의원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도 마음 맞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할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거기까지 중도 보수 대통합의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만약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대선 후보 3명이 다 모이는 거네요. 자유한국당하고요. 되게 쉽게 되겠어요. 그림은 그리고 있지만 쉽진 않을 것이다.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2020년 다음 총선 이후에나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렇게 보시는 그 전에 지방선거 총선 과정에서 또 각 정당들이 뭐 어떻게 이게 뭐 소멸할지 뭐 될지는 정치 지형은 지금으로서는 모르죠. 그 사이에 사라질 당도 있을 수 있다.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요. 유인태 전 의원 국민의당 얘기 나눠봤고 자유한국당으로 좀 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60여 명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지금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어요. 류여애 최고위원은 울면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고 이 상황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저기 총선을 앞두고는 많이 보아왔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천 탈락. 공천 탈락자들이 반발하고 나가서 신당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저 당사가 다 유리창이 깨지고, 뭐 그러는 건데, 물론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지금 뭔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는 지금의 저 정체를 못 벗어난다고 보니까 한편으로 뭐 그럴 필요도 있을 성은 싶은데, 근데 저렇게 대폭적으로 또 그 중진 의원들까지 전부 당협위원장직을 박탈하는 얘는 그건 처음이에요. 저 총선을 앞두고 공천. 그렇죠. 이렇게 대규모 물갈이는 이례적이죠. 아주 이례적이죠. 이례적이죠. 그 과정에서 유여애 최고위원이 그렇게 이제 가깝게 지냈던 홍준표 대표와 갈라졌습니다. 그냥 갈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홍준표 대표의 비밀을 하나씩 다 공개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선전포고를 하고 나왔거든요. 울면서. 이제 별 그렇게 영향력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원래 탈락자가
발버둥 치는 거는 그렇게 별 큰 영향이 없어요. 그래요. 그냥 이렇게 잠깐 반짝이다. 잠깐 반짝이다. 이제 끝나죠. 뭐. 그걸 홍준표 대표도 알고 그러니까 지금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까? 저 종편들도 참 할 일이 없어가지고 뭘 그걸 그렇게 또 콜콜이 저거 가지고 써 하는지. 그냥 그런 두면 됩니까 그다음 그렇게 하는 거? 그럼 뭐 아마 저도 이제 하루 이틀 거릴 거예요. 이틀 거릴 거예요. 홍준표 대표가 지금 다음 포석은 뭘 노리고 있는 걸까? 60명 물갈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물갈이를 한 걸까요? 글쎄요, 그건 뭐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데 어떤 신변이 정리가 되고 나면 조금은 이제 변화할 거라고 봐요. 오늘 신병 정리라 하면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잖아요. 홍준표 대표의 성완종 리스트 관련된 뇌물 판결이 나는데 2심에서는 무죄 났거든요. 유죄, 그러니까 뒤집힐 가능성,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건 뭐 알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대개는 뭐 2심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을 더 많이 보죠. 근데 하여튼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소위 본인은 좀 초조함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렇죠. 예, 나고 나면 뭐 지금처럼 저렇게 막 돌출 행동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그럼 지금 여러 가지 돌출 행동, 당 안에서도 비판받을 만큼 돌출 행동하는 게 불안감에서 비롯됐다고 보세요?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예, 원래 전에 모습이 저런 친구는 아니었거든요. 저를 친하신가? 좀 알죠. 저 정도 돌출할 행동하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숭 떨고 뭐 이제 이런 친구는 아닌데. 근데 어쨌든 작년에 대선 후보 되고 뭐 그 후에 행동을 보니까 왜 저러나 저게 재판이 걸려서 저런가. 뭐 저는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요. 오히려 재판 끝나고 나면 좀 제 성정을 찾을 것이다. 네,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아니 그러지 않아도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가 나와서 이제부터 홍준표 대표께서는 덕장을 하시고 투사는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덕장까지는 뭐. 그건 남의 당 뭐 대표 얘기 그만하고요. 자유한국당 60명 당협위원장 물갈이 뒤에 좀 후폭풍이 대단한데 일단 유인태 전 의원이 보시기에는 후폭풍이 크게 가진 않을 거다. 오래 가진 않을 거다. 찻잔 속의 태풍처럼 이렇게 그냥 가라앉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유인태 전 의원과 함께 월간 유인태의 정당의 얘기들을 쫙 훑어봤습니다. 한 달 뒤에 또 어떤 모습의 정치판이 펼쳐지고 있을지 한 달 뒤 예측해보기로 하고요. 이제 내일 모레면 크리스마스예요. 유인태 전 의원님. 크리스마스 인사는 어떻게 나누는지 아시죠? 몰라요. 메리 크리스마스로 이러면서 나누는 거. 먼저 좀 던져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잘 보내시고요. 새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국민의당.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얘기. 안철수 대표가 전격적으로 통합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를 하자고 했고 승부수를 그야말로 던졌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어제 전당원 투표를 당무위원회에서 가결을 해버렸습니다. 통합 반대파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건 불법이다. 거세게 독재다란 얘기까지 나오면서 반대하는데도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이제 정상적인 절차라고 그러면은 전당대회를 여러 가지 전당대회에서 이제 통합을 의결을 하냐, 뭐 부결하냐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최고 의결 기구인데 전당대회를 이제 소집하고 이 안건을 붙이기 위해서 이제 당무회를 열어야 되는 건데 전당원 투표제라는 게 일종의 그 준 여론조사 비슷한 건데. 준 여론조사. 근데 저거는 정당의 통합과 같은 이 중대사를 그걸 왜 하는지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저거는 절차적으로 있을 수 없는 아주 부당한 절차다. 그 한번 여론조사를 한다는 걸 이제 그러는 모양인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전 정말 중도의 제3정당이 좀 아주 잘 가기를 바라는 게 우리 지난번에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정치 야당이 튼튼해야 여당도 잘 되는 거다. 중요한데 나는 안철수 대표가 물론 뭐 정치 경력이 짧은 사람이긴 하지만은 저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밀어붙이는 거는 과거에 그야말로 제왕적 총재라고 하던 김대중 총재 같은 경우 예. 이제 저는 그때 뭐 반발하고 안 따라갔지만 예, 예. 새정치국민의 신당을 창당할 때 예. 처음에 많은 의원들이 그때도 총선을 앞두고 분당은 안 됩니다 해서 분당 반대가 훨씬 많았거든요. 예, 예. 참 몇 명씩 불러서 또는 개별적으로 불러가지고 그렇게 설득을 한 연후에 결행을 하지요. 그때는 되게 힘이 센 총재였는데도. 그럼요. 사실 뭐 하나 다 설득을 아니 그때 그 양반 도장 들어간 공천장 가지면은 그냥 되는 정도였죠. 그냥 쉽게 당선되는 애가 몇십 개가 있는 그렇죠. 분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게 공을 들여서 결국 신당 창당을 하잖아요. 근데 예, 예. 지금 안철수 대표가 안철수 현상이 한참일 때 그런 신기루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가 조금 이렇게 서두르지 말고 예. 바른정당하고 우선 정책 연대를 같이 하는 공통 분모를 찾는 정뭐 타협을 점을 찾기 어려우면 그때는 또 연대를 하는 과정에서 예. 소위 뭐 구동존이라고 같은 걸 구하고 다른 건 다른 대로 놔두고라도 연대를 못할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과정을 좀 거치면서 우선 정책 연대부터 시동을 하고 그러고 나서 뭐 그게 어느 정도 좀 순조롭게 가면 뭐 지방선거 때 뭐 선거 연대까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이고, 이 근데 한병도 수석까지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그때 말씀하셨던 거예요, 월간에서? 전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봤죠. 두 명? 네. 한병도, 한 명은 누굽니까? 저기, 백원우. 백원우. 그래도 뭐, 소위 이제 쭉 친노라고 해야 그게 이제 남들이 좀 끈끈한 게 있을 거다. 신임이 좀 있을 거다. 근데 이제 그 백원우는 지금 뭐 민정비서관으로 있잖아요. 예, 근데 예. 그 역할도 뭐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양이고. 근데 이제 정무수석은 좀 이렇게 대인 관계가 부드러워야 되는데 예. 백원우보다는 한병도가 좀 더 부드럽죠. 지금 백원우 의원 듣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괜찮아요? 그분도 인정? 예, 뭐 같은 여기서 이제 부드럽다 함은 야당 쪽에서 그렇죠. 야당을 상대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야당과의 관계도 사실은 중요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한병도 전 의원이 수석으로 이번에는 하여튼 끌어올려지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 예측하셨군요. 예측대로 된 거네요. 그래요. 예. 이렇게 지난 월간에서 많은 화제를 뿌렸습니다. 오늘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월간 아무개. 오늘은 지난번엔 스페셜 게스트로 한번 나오셨는데 언제 다시 나오느냐 그분.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고정으로 당장 가자 뭐 이런 의견도 상당히 많이 들어온 그분. 유인태 전 의원, 유인태 전 수석, 월간 유인태로 다시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 예측을 지난번에 하나 하고 가셨던 게 그 청와대 정무수석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여쭸어요. 네. 청와대 안에 있는 국회의원 출신 중에 굉장히 괜찮은 분들이 많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 예측도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전병헌 수석처럼 그렇게 중진이 수석을 맡는 게 그게 조금 비정상이었고요.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의원들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꽤 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거기서 끌어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한병도 정무수석, 한병도 전 의원이 정무수석으로 올라갔습니다.